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탈당 러시에 맞서 더민주당은 거물 영입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 농협들이 경제사업 실패와 예대마진 축소로 적자에 빠졌습니다. 보다 못한 대의원들은 방만 경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예정지였던 백석지에 대해 정부가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백석지에 대한 정부의 보존 의지가 매우 높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돈의 야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행렬이 시작된 겁니다.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 정치적 소신일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적 행보일까요? 더민주당은 인재 영입을 본격화하고 있어 그 답은 총선 맞대결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김영근 행정자치위원장이 양당 구도의 낡은 정치 틀을 허물어야 한다며 탈당과 함께 신당행을 선언했습니다. 무사한 일에 빠졌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정신이 이번 총선에는 분명하게 반영돼야 된다. 유성엽에 이어 추가로 김관영 의원이 탈당 의사를 굳혀가고 있어 다음 주에는 이성일과 양용호, 최인정 등 군산 도의원 3명과 시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성엽계 장학수 도의원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전주 익산에서도 현 도의원 서너 명이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 대다수는 새둥지로 안신당을 희망하고 있어 오는 1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계기로 한두 달 안에 더 민주에 맞설 세력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급력이 큰 전북 인사를 영입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43살에 성공한 벤처 사업가인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과 과거 육자회담을 성사시킨 이수혁 전 국정원 차장을 영입했으며 정승주 전 합창의장까지 합류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모두 정읍 출신으로 탈당 후 대척점에선 유성엽 의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탈당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지요. 우선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심사를 한다. 여기에 선대위원장 후보에 김제 출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승환 전 감사원장 영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의 한 축인 정동영이랑 변수가 여전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총선은 기존 더민주에 맞서 세력화에 나선 안신당 간의 불꽃 튀는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속칭 알짜배기로 불리던 지역 농협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진한 특산품 사업의 금리 인하 여파로 해산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특산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부귀농협의 마이산김치. 마이산김치는 지난해 직원 급여 수준에 육박하는 7억여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도내에서만 20, 30개 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덤벼들면서 김치를 팔아 돈 한 푼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업체들이 늘어나서 지금 23, 4군데가 입찰을 하니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고창농협과 흥덕농협도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복분자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비싸게 사들인 복분자가 모두 빚이 됐고 황토배기 브랜드로 추진한 농산물 공동 판매는 자본금까지 날리고 말았습니다. 고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팔아주는 유통회사인데 거기가 좀 자본 잠식이 좀 심해서 감자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각종 부실 채권까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지난해 44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은 고창농협은 직원들에게 상여금 300%를 주지 못했습니다. 농산물 판매 비중이 낮은 도시농협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가 꾸준히 인하되면서 예금을 대출로 돌려 벌어들이던 예대 마진이 해마다 수십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 쪽에 어떤 사업이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할 정도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지금. 이런 저성장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불안한 경제 여건에 농협 역시 변화의 기로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농협 농민조합원 100여 명은 오늘 전주 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 임직원들이 옛 급여 체계를 고집하면서 억대 연봉과 2천만 원 상당의 연차 휴가 보상금,
전국 유일의 퇴직금 누진제로 농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조합원들은 이 같은 방만 경영과 이사회 봉쇄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조합을 해산해 출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군산 백석제가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얼마 전까지 병원 예정부지로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지였던 군산 백석제. 지난해 환경청은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조사를 다시 실시하라며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반려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백석제에 대한 정밀조사를 결정하고 환경청과 조사 계획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밀조사는 1급 습지 가운데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1년에 한 곳, 많게는 5곳 정도만 선별해 이루어집니다. 통상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곳 백석제는 올 한 해 동안 20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식물과 조류, 곤충 등 10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가보호습지로 결정될 경우에는 군사 목적 등 극히 일부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전면 금지됩니다. 도내에서 지금까지 고창 운곡습지와 정읍 월영습지에 대해서만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이후 둘 모두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에서 보다 정밀한 시생조사를 통하여 백석제에 대한 보존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현재 백석제는 여전히 병원 건립 예정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가 반려된 이후에도 군산시가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밀조사까지 결정했고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병원 부지로 계속 고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의료 서비스지를 평가한 결과 전북의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전체 20개 항목 가운데 만성 신장질환은 18점에 그쳤으며 뇌졸중과 급성의료, 장기요양 등 12개 부분에서 의료질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약품회사에서 폐수처리 시설 폭발 사고로 건물 330제곱미터가 파손되고 옆 공장의 유리창까지 깨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존 발생기를 작동하자 굉음과 함께 폭발 진동이 발생했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결국 지역 발전에 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건데요.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계획을 철회한 전주시, 대체시설 우선 건립을 고집한 전라북도,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둘러싸고 1년 넘게 끌어온 양자치단체의 다툼은 결국 컨벤션센터 무산이라는 파국을 불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70억 원의 예산이 사용기한 3년을 넘겨 반환해야 하는데 컨벤션센터를 계속 추진하려면 타당성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충분히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도 컨벤션 센터를 착공하는 데까지 최소 2, 3년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창원 컨벤션 센터의 사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이 시급한데 이미 3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이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컨벤션 센터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을 컨벤션 센터의 입지로 국한시킬 경우 또다시 대체시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운동장하고 이제 상관없이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컨벤션 하나만 놓고 또 다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양쪽이 그동안 고수했던 입장에서 탈피해 컨벤션 센터의 위치와 규모,
건립 지원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는 주민들이 부르면 운행하는 대중교통인 이른바 콜버스를 오는 3월부터 남원시 대강면과 완주군 동산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버스는 지난해 정읍시 산내면 등 2개 지역에서 시범 운행한 결과 기존 노선버스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었으며 주민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1월 현재 도내에서 핸드볼과 수영, 축구, 사격 등의 종목에 국내외 50여 개 팀, 2천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600여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라며 1월 한 달간 2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며 운동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중도 포기도 많은데요. 역시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건강가을 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팔뚝에 굵은 힘줄이 함께 솟습니다.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는 사이 가슴 근육은 터질 듯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시선을 압도하는 보디빌더 선수들의 이런 우람한 몸매는 때론 운동을 자극하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울퉁불퉁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균형 잡힌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운동인데 하다 보니까 운동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목표가 있기에 턱 밑까지 차는 숨을 참으며 러닝머신을 걷고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잠시 요가로 긴장을 풀다가도 멈추지 않는 음악에 몸을 맡기며 흠뻑 땀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한 해의 출발인 요즘, 새해 운동을 다짐하는 사람들로 체육관이 가장 붐빌 때입니다. 하지만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 전문가들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운동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라.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하루에 조금이라도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체육관을 찾지 않아도 맨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도 적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못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 동작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체 근력 강화나 근육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서기인 스쿼트 같은 운동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해도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운동에 비결이 따로 있지 않음을 웅변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6년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 인사회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이 자랑스런 전북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주 지역 대학생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1학기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해온 청구인 대표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대표자 A씨는 개인사업 문제로 소환을 시작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